현대인들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은 머리 아플 때 좀 아, 어지럽다 할 네. 때 분명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아. 파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증상과 상황에 따라 내 몸에 다양한 혹은 심각한 질환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위해서 김건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어지럽다, 네.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메스껍다, 하늘이 빙빙 돈다. 네. 다양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지럼증도 하나의 질환으로 봐야 되는지 이 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지러움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평형 장애입니다. 머리, 뇌, 귀, 심장, 근골격계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데요. 환자들은 어지럽다라고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회전성 어지러움 현우는 머리 혹은 자신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느끼며 한 방향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양측 균형이 급격히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며 되게 귀에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 불균형 어지럼, 즉 균형 장애랑 주로 자세 불안이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중추, 머리의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또 실신형 어지러움은 정신 몽롱함,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며 일거성 허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뇌과적 질환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살짝 어지럽다가 또 금방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어지러움 증상은 성인의 20%에서 많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어지러울 때 머리가 빙빙 도는 느낌,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 현기증, 술 취한 것 같은 기분, 머리가 맑지 않다고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지러움 증상에서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네. 경미한 어지러움을 호소해도 중추신경계 장애와 같이 심각한 문제나 치료가 필요한 증상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어지러움 진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얻으면서 진단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밀하고 침착한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사용하는 환자 설문지입니다. 예. A4 한 페이지 정도를 질문으로 채우고 있는데 어지러움 양상이라든가 지속 시간, 재발 여부, 유발 인자 등을 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통 병력, 상기도 감염력, 최근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불면증은 없는지 다양한 문진을 하게 됩니다. 병력 청취가 끝나게 되면은 먼저 중추신경계 질환을 감별한 다음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외이도나 고막에 병변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감염성 질환이 없다면 바로 전정기능 검사랑 청력 검사를 통해서 어지러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어지러움 질환 중 귀를 통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 어지러움증 하면 저는 머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귀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그러네요. 본데 예. 어떤 질환을 먼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먼저 전정신경염입니다. 네. 네. 전정신경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지러움을 뜻하며 한쪽 귀의 기능이 급격히 무너진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간단히 시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시소요? 한쪽 귀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마치 시소가 기우는 것처럼 한쪽 귀가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정신경염은 주로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상기도 감염 증상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러스 질환이라든가 혈액순환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오심이나 구토 등을 많이 호소하고 청력 증상은 거의 없게 됩니다. 지금 동영상은 우측 정정신경암 환자 동영상입니다. 왼쪽으로 향하는 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양쪽 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면 오른쪽 귀의 기능이 무너졌을 경우에 왼쪽, 그러니까 주로 병변 반대쪽으로 향하는 안진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많이 환자분이 어지러워하게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귀에서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네. 전정기관이라는 말씀인지 예. 어떻습니까? 전정기관은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기관에 위치해 있으며 몸의 선형, 움직임, 회전 운동을 감지하여 중추신경, 머리를 보내줘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은 주로
달팽이관 뒤 위쪽에 위치한 둥근 주머니, 타원 주머니가 있으며 3개의 방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둥근 주머니와 타원 주머니는 중력이나 3차원적인 선형 가속도 음정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방고리관은 3개로 이루어져 있어 림프액의 흐름에 따라 몸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전정신경염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전정신경염의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로 많이 진행되고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증상이 심할 때 나올 수 있는 증상 치료. 2번째는 바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복기가 됐을 때 하는 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증상기일 때는 환자분의 증상을 억제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 구토나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는 진토제를, 어지러움에 대해서는 전정 억제제를,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회복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동일 환자의 동영상입니다. 아까에 비교해서는 눈이 많이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보일 수 있고요. 이때는 어지러움 증상도 상당히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사용했던 전정 억제제, 특히 어지러움 억제되는 약들을 끊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지러움을 억제되는 약을 계속 쓰다 보면 저희 몸에서 스스로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약을 끊게 되면 사실 환자분들은 더 어지럽거든요. 네. 그때 미리 설명을 잘 드리고 비상약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전정 재활 운동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고 이 회복기 치료에서 전정 재활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귀 질환 중에 전정 신경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네. 또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예, 2번째는 바로 메니에르 병입니다. 변동성 난청, 반복적인 어지러움, 귀 먹먹함, 이명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프랑스 의사인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실제로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유병률은 10만 명당 7명에서 150명 정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보고에서는 16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병인은 유전적이나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내림프 수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그냥 뇌에 고혈압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왼쪽 귀는 정상 환자의 뇌이고 오른쪽 귀가 메니에르 환자의 귀입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내림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확대돼 있고 충혈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만약 더 심해져서 저게 터지게 된다면 어지러움이나 청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환자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고 위에 위치할수록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어지러움으로 중년 여성분이 내원하셨고 청력 검사지에서 우측이 뚜렷한 난청 소견을 보입니다. 1달 정도 치료하신 다음에 중간에 보시다시피 청력이 많이 호전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외래를 내원하지 않으시다가 1년 뒤 다시 어지러움이 재발하여 내원하셨고 기존 청력보다 더 떨어진 청력 검사 결과지를 보였습니다. 이 환자분도 결국 치료 후에는 다시 정상 청력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청력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반복적인 것을 보이는 게 메니에르 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메니에르 병이 완치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저도 환자분을 진료를 받을 때 완치는 일단은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제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를 쭉 받으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로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 급성기 증상 억제 치료와 장기간의 재발을 예방하는 유지 치료로 나눠지게 됩니다. 급성기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전정 억제제, 진토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유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림프 수종을 빼주는 약들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에서 사용하는 이뇨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뇨제는 내림프 수종, 특히 물을 빼줘서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제가 만약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하면 이소바이드액이라는 약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니에르병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는 어렵다 이렇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메니에르병 환자에서는 생활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저염식과 스트레스 완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저염식은 실제로 짜게 먹지 않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염식이 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불충분하고 과도한 저염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조금 싱겁게 먹기를 먼저 권유드리며 특히 음주나 술, 담배, 특히 커피 같은 카페인은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강박적이거나 섬세한 성격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병의 경과나 예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억제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나 수면 등을 적극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에도 효과가 없다면 고실 내 약물 주입술이나 수술 등의 요법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커피는 뭐 카페인 때문에 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예. 많이 마시는데 조금 줄이도록 해야겠고요. 또 앞서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질환 외에도 저는 주변에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세 번째 질환은 혹시 이석증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석증은 이비인후과를 내원한 환자 중에 20% 이상의 어지럼증 오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석증은 고개를 돌리거나 눕거나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짧은 시간의 어지러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석증은 난형 주머니에서 떨어진 이석이 방고리가 안에 떠다니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진행되게 됩니다. 방고리관은 수평, 상, 후방고리관 총 3개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떠다니는 이석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석증이 나타날 수 있고 예. 그림을 보셨을 때 내림프액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돌멩이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석입니다. 저 이석이 내림프 안을 떠다니면서 움직임을 유발하게 되고 다행히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딕솔 파이크나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유발 검사를 통해서 원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석 그 설명해 주셨는데 이석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환자분은 제가 고개를 보며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뒤로 눕혀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보시는 눈이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방고리관 이석증에 해당하시게 되겠고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이석이고 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은 몸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세상이 도는 것 같은 느낌처럼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눈동자 움직임이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눈동자가 많이 떨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어지럼증이 많이 유발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양쪽 귀가 서로 이제 줄다리기처럼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쪽 귀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눈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진료를 볼 때 눈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심하구나 아니면 좀 괜찮구나 회복이 됐구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누웠다가 어, 갑자기 그럼요. 이렇게 일어나면 네. 예, 하늘이 좀 핑 돌면서 네.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석증 전조 증상으로 네. 봐야 될지. 예. 실제로 사실 눕거나 일어날 때 아니면 고개 좌우로 돌릴 때 잠깐씩 어지러운 거는 가능하고요. 예. 그럴 경우는 이석증보다는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경추성 어지러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 치료는 이석 치환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석 치환술은 떠 있는 이석을 제 위치로 넣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당 3개의 방고리관이 있고 양쪽 귀가 있고 또 이석증이 붙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석 치료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완된 이석증에 따라 이석 치환술을 한다면 증상은 금방 경감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석증 치료가 나와 있는데요. 집에서 따라하시다 보면은 사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이석증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석 치환술은 한 번만 받아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이석질 치환술을 받은 다음에는 장기간 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권유드리며 필요할 경우에는 두의를 한쪽으로 고정시켜 드리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네. 이석 치환술이라는 게 뭐 어떤
귀 운동인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시술적인 방법인 건지 궁금하네요. 예. 실제로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전에 이제 보였던 동영상에서도 그 치료 이후에 바로 이석증 치료를 받으셨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한 5분, 뭐 길게는 10분 정도 걸리는 약간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치료요? 그래서 예. 침대에서 몸을 오른쪽에서 정면,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석 치환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혹시 어지럼증에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지럼증 네.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는 실제로 두통성 어지러운 것도 있고요. 네. 두통 때문에 오는 어지러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추성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어깨나 목의 근육 때문에 오는 어지러움들도 많이 있고요. 뭐 나중에 뭐 중추, 가장 중요한 중추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지러움증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귀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앞서 그 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크게 세 가지 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귀 질환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명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이명도 이 어지럼증과 좀 이렇게 연관이 있나요? 예, 실제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메니에르라는 병에서 이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이라고 하는 게 뭐 삐 소리가 나는 고음의 이명이 있을 수 있고 네. 웅 소리가 나는 사실 저음의 이명일 수 있는데 예. 메니에르병 환자에서는 주로 저음의 이명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예. 물론 고음의 이명이 나올 수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만약 이명하고 어지러움 그리고 청력이 혹시라도 떨어진 느낌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한번 메니에르 병을 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네, 오늘 건강톡톡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이석증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졌다 싶더니 다시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이석증이 재발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예, 실제로 이석증은 재발을 아주 잘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1년 정도 있으면 10에서 20%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하며 5년 정도 있으면 50% 이상에서 재발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석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으며 비타민 D 섭취가 그나마 좀 효과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비타민 D는 구강이라든가 주사라도 맞을 수 있고 이석증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 50대 남성인데 평소에 고혈압이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어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고 몸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던데 이게 귀에 질환이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은 이제 귀로 유발되는 어지러움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도 진료 전에 중축성 어지러움을 먼저 감별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중축성 어지러움이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분,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어지러움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고요. 또한 어지러움과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말을 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좀 흘리거나 아니면 심한 두통이 있거나 중심을 못 잡을 정도 어지럽거나 아니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등 시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증이 또 날이 추워질수록 몸이 저는 좀 안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혹시 이 어지러움증도 추워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어지러울 때 뭐 추위 때문에 어지러움을 네. 유발하는 병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지러울 때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울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추위가 왔을 때 두통이라든가 그런 게 유발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질환하고는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는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방송 아침을 좋다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